탄핵 심판에 두 번째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이 반민주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걸 알고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은 일선 장병들의 용기까지 자기 몫으로 빼앗으려는 궤변입니다. 처음으로 함께 출석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계엄의 밤 자신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온 국민 듣기 평가가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다. 어리석은 국민을 깨우친다는 뜻에서 계몽령이라는 말장난 같은 극우들의 논리를 신성한 심판정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열릴 때마다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또 함께 쌓아온 공동체의 상식이 허물어져 내립니다. 첫 소식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정장 차림에 머리를 정돈하고 탄핵 심판정에 들어왔습니다. 피청구인 자리에 앉자마자 펜과 종이를 찾는 제스처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내란 2인자이자 이른바 충암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마주한 건 12.3 내란 사태 이후 50일 만입니다. 두 사람은 무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하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냐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국회 봉쇄 작전을 누가 세웠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제가 당연히 지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 거예요?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라고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신해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소신이 다양한 장교들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장교들의 민주적 의지를 미리 예견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윤 대통령은 또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는 자신이 밝힌 핵심적인 계엄 선포의 이유마저 뒤집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특전사가 280명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 측이 1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본관 안으로 20여 명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여기에 또 280명이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 당일 실제 특전사가 국회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해를 하고 있다며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이라고 했고 김 전 장관은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본청 회의장에 들어간 인원은 12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윤 대통령은 이후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런다며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안으로 20명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제지하고 소화기 쏘고 하니 다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본관 건물 마당에 주로 있었냐, 안으로 들어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군병력 투입을 지시는 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본인들 주장을 사실상 확인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이해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계몽령은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비상계엄 이후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의미로 써온 말입니다. 이 말장난 같은 극우 논리를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들어온 인물은 다름 아닌 전직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령을 정당화하며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각성하고 특히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엄령은 내란이 아닌 국민을 깨우는 계몽령이었습니다.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이 말장난.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지지자들의 단골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입을 통해 탄핵 심판정에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비정상적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고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조사를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조대현 변호사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았습니다. 이듬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간 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헌법을 수호했던 전직 헌법재판관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함께 계몽령이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헌재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밖으로 빼내라 지시한 건데 야당이 둔갑시킨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기다렸다는 듯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장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한 유튜브 라이브 영상을 언급하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는데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한 겁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였다는 점을 여러 번 인정합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실제 곽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 내린 명령도 국회의원이 목표였습니다. 사령관님의 예. 그 VTC로 지휘관들 등장한 상태에서 임무받았습니다. 예. 국회의 안에 있는 예. 인원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런 임무였습니다.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는 대로 심의를 했다며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시 30분경부터 도착해서 22시 15분 정도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같이 이렇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넘게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두 도착한 건 회의 종료 5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정족수가 채워지기 전부터 심의가 이뤄진 거라고 주장한 건데 참석자들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나흘 만인데 대통령 조사에 계속 실패하자 조기에 검찰로 넘긴 걸로 보입니다. 먼저 김희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셈법에 따른 1차 구속기한을 닷새 앞두고서입니다.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그간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결국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직후 이뤄진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이름도 말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구치소에서 3차례 강제 구인에 나서는 등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2차 강제 구인 시도 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이후 곧바로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병원을 가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약간 지금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관계자들의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